비상 착륙하는 비행 훈련입니다. 탑승했던 주인이 2명은 민간병원으로 긴급 이송됐지만 모두 숨졌습니다.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이 비트코인 오지급 사태에 대한 피해 보상을 시작했습니다. 빗썸은 125억 원어치 비트코인을 아직 회수하지 못했는데 30억 원가량은 이미 현금화된 걸로 확인됐습니다. 김채린 기자입니다. 일부 고객에게 모두 62만 원의 이벤트 당첨금을 주는 과정에서 우리 돈으로 60조 원이 넘는 62만 개의 비트코인을 잘못 지급한 빗썸. 지급사고 나흘째인 오늘 피해 고객에 대한 보상을 시작했습니다. 사고 여파로 시세가 급락한 비트코인을 급히 매도하면서 손해를 본 고객에게 매도 차익 전액과 10%의 추가 보상을 순차적으로 지급합니다. 빗썸은 또 오늘 새벽 0시부터 일주일 동안 전체 종목의 거래 수수료를 면제하기로 했습니다. 사고 발생 당시 빗썸 앱과 웹에 접속 중이었던 고객에게는 2만 원을 지급합니다. 일단 급한 불 끄기에 나선 건데 오지급된 비트코인을 완전히 회수하는 데는 난항이 예상됩니다. 빗썸이 회수하지 못한 비트코인은 125개, 우리 돈 약 125억 원어치입니다. 비트코인을 오지급받은 고객 가운데 86명이 이를 매도했기 때문인데 30억 원가량은 이미 현금화된 걸로 금융감독원은 파악했습니다. 나머지 금액은 다른 가상자산을 매수하는 데 쓰였는데 회수 절차가 더 복잡할 수 있습니다. 빗썸은 이들 자산에 대해선 즉각 회수가 어렵다고 보고 해당 고객들과의 협의와 법률 검토를 거쳐 회수 방안을 강구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한편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오늘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빗썸 사태 등으로 나타난 시스템상 구조적 취약점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앞서 어제 긴급 점검회의를 열고 모든 가상자산 거래소의 내부 통제를 점검하고 금융사 수준의 기준을 마련토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KBS 뉴스 김채린입니다. 과도한 가격 인상으로 장바구니 물가를 불안하게 하고 세금은 탄로한 먹거리, 생필품 기업 14곳에 대해 국세청이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이번이 4번째 기획조사인데 독과점이나 담합으로 물건값을 올리거나 꼼수로 원가를 부풀린 업체 등이 대상이 됐습니다. 이승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세청이 조사한 밀가루 제조업체는 담합을 통해 최근 5년 동안 제품 가격을 44%나 올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다른 업체들과 사다리 타기를 통해 가격 인상의 순서를 정했고 거짓 계산서를 발행하는 수법으로 원가를 조작한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국세청은 이 업체가 탄로한 세금이 1,000억 원을 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간장과 조미료 등을 만드는 또 다른 업체는 국제 원자료 값이 크게 떨어졌는데도 시장 지배적 지위를 이용해 제품 가격을 오히려 10% 넘게 올린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그리고는 사주 자녀가 대표인 계열사에 행사비나 인건비를 과다 지급하는 수법으로 이익을 나눈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할당 관세를 적용받아 수입 과일을 싸게 사고도 판매 가격은 오히려 인상한 첨가물 유통업체.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을 유통 과정에 끼워 넣는 방식으로 원가를 부풀린 물티슈 업체 등도 적발됐습니다. 국세청은 이렇게 부당한 방법으로 제품 가격을 인상해 물가 불안을 부추기고 세금은 탄로한 업체 14곳을 골라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이들이 탄로한 세금이 5천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가격 담합, 독과점으로 먹거리 생필품 등 장바구니 물가 상승을 유발하고 정당한 세금을 회피하는 업체에 대해 강도 높은 세무 검증을 하겠습니다. 국세청은 지난해 9월부터 장바구니 물가 불안을 부추기는 기업들을 골라 세무조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번이 4번째 조사입니다. 지금까지 완료된 3차례의 조사를 통해 국세청은 모두 1,780여억 원의 탄로 세금을 추징했습니다. KBS 뉴스 이승훈입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과 구제역, 조류인플루엔자와 같은 가축 전염병은 꾸준히 늘고 있지만 이를 관리할 수의직 공무원은 매우 부족한 실정입니다. 방역 최일선에 있는 수의직 공무원들의 인력난과 업무 과정 실태를 송국회 기자가 보도합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병한 전북 고창의 한 돼지농장. 방역복을 입은 공무원들이 증상 확인부터 시료 채취, 확산을 막는 현장 지도까지 병행합니다. 충북 진천의 한 민간 도축장에서는 방역 공무원이 닭 내장을 일일이 살펴봅니다. 모두 가축 전염병을 검사하는 수의직 공무원들입니다. 닭이 들어와서
국민들한테 안전하게 갈 수 있게끔 저희가 최종 판단을 하는 거니까 거기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가축 전염병은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지만 수의직 공무원은 부족한 실정입니다.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수의직 정원은 350여 명이지만 280여 명에 그치고 전국 17개 시도의 담당 수의직은 360여 명이 모자랍니다. 일부 수의직 공무원들은 축산농가 방역과 도축장 관련 업무 과중으로 체력 소모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반려동물 가구가 꾸준히 늘면서 일반 동물병원 수의사들과의 소득 격차는 2배까지 벌어졌습니다. 현저히 낮은 연봉 때문에 많은 현직에 있는 수의사의 이퇴직도 늘 뿐만 아니라 수의직 공무원 신규 지원자가 현저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병역 의무를 이행하는 공중방역수의사와 지자체가 위촉하는 공공수의사로 감당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더욱이 오는 4월에는 공중방역수의사 120여 명의 복무가 일제히 만료돼 인력난은 더 커질 거란 우려도 나옵니다. KBS 뉴스 송국혜입니다. 외국산 의류에 국산 라벨을 붙여 유통하는 이른바 라벨가리 행위에 대해 정부가 특별단속에 나섭니다. 관세청은 오늘부터 5월 19일까지 100일간 공정거래위원회와 조달청, 경찰청과 서울특별시가 참여하는 범정부 합동기획단속을 벌인다고 밝혔습니다. 또 단속 효과를 높이기 위해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에 대한 신고 제보를 집중적으로 접수할 방침입니다. 관세청은 최대 3천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국내에 거주하는 19세, 20세 청년에게 공연과 전시, 영화 관람비로 1인당 최대 20만 원이 지원됩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오는 25일부터 전국 19세, 20세 청년 28만여 명을 대상으로 공연, 전시, 영화 예매에 사용할 수 있는 청년 문화예술 패스를 발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청년 문화예술 패스는 협력 예매처인 놀티켓, 예스24, 멜론티켓, 메가박스 등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청년 문화예술 패스 발급은 오는 6월 30일까지 공식 누리집에서 회원 가입한 뒤 신청하면 됩니다. 추위가 누그러지면서 한파특보는 모두 해제됐습니다. 오늘 서울의 낮 기온이 5도, 광주가 7도, 대구가 9도로 어제보다 8, 9도가량 높아 대부분 지역 영상을 회복하겠습니다. 내일은 전국 곳곳에 비나 눈이 내리겠습니다. 기온이 낮은 내륙 지역엔 1에서 3, 강원 내륙과 산지엔 1에서 5, 제주 산간 지역엔 2에서 7cm의 눈이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지금은 전국이 맑은 하늘입니다. 오후에도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수도권과 강원, 영남 지역엔 건조특보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내일 비나 눈이 내리기 전까지 대기가 매우 건조해 화재가 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오늘 낮 기온은 대전이 6도, 부산이 9도, 강릉이 10도로 추위가 누그러지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와 제주 해상에서 2.5m로 비교적 높게 일겠습니다. 이번 주엔 평년 기온을 웃돌며 추위가 주춤하겠고 내일 비나 눈은 수요일 오전에 그치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KBS 뉴스를 마칩니다. 건강한 한 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가축 전염병 예방을 위한 행동 요령 알려드립니다. 등산이나 야외 활동 시 먹다 남은 음식을 함부로 버리거나 야생동물에게 주지 않도록 주의해 주세요. 야생동물 폐사체 발견 시 가까운 시군의 환경부서나 국립환경과학원에 신고하세요. 구제역, 고병원성 AI, 아프리카 돼지열병 등 가축 전염병 발생국을 확인하고 해당 국가에 대한 여행을 자제하세요. 해외에서 구입한 축산물을 휴대하거나 국제 우편을 통해 반입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가축 전염병 발생국에서 귀국 시 공항 내 검역기관에 신고하고 귀국 후 5일 동안은 축산시설 출입을 자제하세요. 가축 전염병 모두 함께 예방할 수 있습니다.